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나란히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코스피는 2%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IT 투톱을 필두로 해서 대형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강한 힘에 비해서 하락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지수의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강세장에 같이 갈 수 있는 전략,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또 간밤에 백신 소식도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됐습니다. 뭐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시장은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오늘 영향을 좀 받아서 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조금 전에 좀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래두기를 1.5단계로 좀 상향 조정 발표를 좀 했었어요. 전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확진자 수가 총 230명입니다. 국내에서 209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된 부분들이 28명에서 좀 230명이 확진자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 부분들로 인해서 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보다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크게 조정을 좀 받을 그럴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이유는 여전히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날 같은 경우도 이 모더나 쪽에 있어서의 발표를 좀 했었죠. 화이자 쪽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좀 나와줬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사실상 뭐 종시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크게 매도세가 좀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과거에 이 3월달 이후에 좀 보게 되면 3월 이후부터 10월달까지, 뭐 10월달 정도 때까지는 외국인 쪽보다는 개인 쪽이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3월달까지 3월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 3월달부터 해서 10월 말까지를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약 25조 가까이 24조 7천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도 14조 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11월 달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바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1월 달 한 달이 좀 채 안 됐는데 4조 8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누적으로 7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 주도해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쪽은 여전히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날 같은 경우는 크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1,000억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먼저 거래소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2,560포인트를 1차 목표치로 좀 잡아드렸어요. 2,560포인트 자리대를 가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2,560포인트 자리대가. 이 자리대를 넘어서야 사상 최고가를 넘볼 수가 있는 2,600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적으로 2,560포인트 자리대가 일단 1차 목표치로 좀 잡아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 이제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사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61선 자리대를 여전히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IT 쪽 섹터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중소형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대부분에 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수월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고 목표치는 한 880 정도 뭐 정고점 자리대예요. 10월 달에 10월 초에 있었던 뭐 이 고점 자리대인 한 88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은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날 같은 경우도 6원 30전이 하락한 1,109원대의 마무리가 좀 됐는데 여전히 뭐 1,100원에서 1,100원 부근에서 1,090원이죠. 1,090원 사이는 뭐 지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구두 개입을 좀 했었죠. 환율 같은 경우 너무 원화 절상의 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구두 개입을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좀 환율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그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수출주죠. 수출주들이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면 오히려 수익성이 좀 악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히려 원화 강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출주들 같은 경우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여전히 나오게 된다라면 IT 섹터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론은 환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백신 기대감과 함께 또 국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감 공존하는 시장 흐름들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율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선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그룹주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조금 이렇게 그려다 보게 되면 이 하락세대를 이렇게 이어가 보면 거의 상단 자리대까지 이제 왔어요. 상단 자리대까지 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물론 중기적인 시각으로 놓고만 본다라면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7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고점 자리대 이 12만 5천 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 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흐름들은 좀 같이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삼성 SDS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고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안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 SDS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기예요. 사실 삼성전기는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부분들보다 뭐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기를 좀 보는 부분들은 삼성 그룹주들 자체가 다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한 번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이 고점 자리대를 갭으로 좀 넘어섰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시에는 좀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고, 삼성전자가 흐름들이 좀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른 업종군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 S&P 500 지수가 4,3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내년도 지수 전망치를 3,900포인트 정도까지도 잡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시장에서도 약 한 20% 이상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포함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도 섹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언급이 있었어요. 언택트 쪽에 있어서 강했던 그런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이제는 경기 순환매, 즉 산업재 쪽 섹터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굴뚝주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철강이라든가 화학조선기계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일단은 주들이 옮겨갈 수 있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있어요. 또는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만큼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가치주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성장주 쪽에 있어서의 포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성장주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금융 쪽이라든가 혹은 헬스케어 그리고 소재 쪽과 산업재 뭐 이런 쪽으로 좀 크게 4개 섹터로 좀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사실 뭐 금융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싸요. PBR 0.5배도 안 되는 그런 종목군도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고 배당 또한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인 그런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먼 미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쪽 많이 못 올랐던 그럼 결국은 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금융주를 좀 뽑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놓고 봤을 때 헬스케어 업종도 일단 관심권역에서 놓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산업재 쪽 섹터가 다 싸요. 철강이라든가 건설, 기계, 조선, 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싸죠. PBR 1배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산업재 쪽 섹터 최근 들어서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보여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죠. 물론 이 작년도에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랐었죠. 여기서 이제 한 25만 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현대 제철 같은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많이 못 올랐죠.
수소 쪽하고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같이 보셔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화학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을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는 끝났다 뭐 이런 리포트도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새벽이죠. 테슬라가 S&P 500으로 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의 2차 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때는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론은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1선 자리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 차례 단기 시세는 끝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우선적으로 21선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첨보 같은 기업도 눌림 목적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도 조정을 좀 견조하게 받고 있어요. 과연 이게 테슬라의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을 좀 성장, 오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막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 3차 한국환기딜 전략회의가 좀 있었었죠. 문 대통령께서 이 탄소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었어요. 그럼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KC포트리라든가 아니면 뭐 슈캠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전날 저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전 저점을 기준으로 놓고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건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도 조금 10,000원대를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후성도 좀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금융지주예요. 하나금융지주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도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7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작은 힘이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2% 상승 그리고 코스닥 1%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그 안에서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이 아주 잘 가는 시장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에 따라 코스닥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함께 따라가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모더나의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또 소식이 전해졌었죠. 국내 확진자 계속해서 200명을 웃돌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요. 오늘은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시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상승으로 6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9%가량 굉장히 크게 올려 세웠는데 오늘은 잠시 차익 실현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97,4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 소폭 빠지면서 출발했고요. LG화학 0.3%가량 반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67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네이버는 파란불 켰습니다. 0.7%, 카카오와 같이 좀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 1.3% 카카오가 더 많이 빠집니다. 35만 7천 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1.2% 하락으로 2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과는 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1.2% 상승으로 49만 1,500원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배터리사들 화재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삼성 SDI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02%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2,543선, 코스닥은 0.2% 빠지면서 84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전부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2%, 제약 0.8%까지 빠지고 있고요. 시제네 낙폭이 눈에 띕니다. 역시 이 백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주는 좀 빠지는 모습이죠. 5%가량 하락으로 21만 9,3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자 흐름인데 SK머티리얼즈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시총 10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 나오는 듯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8%, 삼성 SDI와 방향을 같이 합니다. 상승하면서 14만 5,800원으로 출발합니다. KMW 0.1%가량 상승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혼조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네요. 양시장 나란히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뭐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일날 모더나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로 이제 격상하는 이제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랑 치료제 이슈가 이제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약세일 때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고 약세장이었다면 아마도 모더나 관련주 외에서는 죄다 아마 25% 박살이 났을 텐데 지금 그렇게 빠지지를 않아요. 거의 뭐 눌림목 수준에 정말 조금 어제 올라간 거에 비하면 정말 눌림목도 아니고 정말 잠깐 빠지는 정도인데 약세장에서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뭐 기본 갭 하락 마이너스 7%에서 10%가 떨어지면서 15%, 20%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시장은 강하다. 굉장히 강하고 조만간에 우리나라 지수도 1980년도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100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100으로 시작했던 198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고가를 가는 2607을 돌파하는 이 순간이 조만간에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어제에서 봤거든요. 왜냐면 IT도 강하고, 제약도 강하고, 뭐 철강, 조선, 뭐 화학, 뭐 증권, 은행, 보험, 그러니까 모든 업종들이 다 강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수는 2607을 돌파를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더 이상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밀리게 되거나 조정받게 되면 간 애들만 올라갔지 못 올라간 애들은 여전히 바닥권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떠 있는 것보다는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면 크게 뭐 빠지지도 않고 웬만한 악자에서는 종목들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간에 바닥권역이 있는 종목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조만간에 신고점으로 가면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IT 섹터들이 어제에서 움직임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제약주들만 이슈가 좀 됐었던 이슈가 있어서 제약주들이 좀 유리했는데 지수가 신고점으로 가게 되면 IT 반도체 장비주들, 소부장 섹터들이죠. 그쪽애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빅히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빅히트는 일단 3분기 실적이 일단은 후실적으로 지금 발표가 됐어요. 실적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72.8% 정도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91.54%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후실적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실적에 대해서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도 계속 빠지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었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좀 반등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매수 공략도 가능하지만 사실 뭐 IT 섹터가 좋기 때문에 IT 위주로 먼저 공략을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구간에선 던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한 20만 원 정도는 보고 얼마든지 추가 매수도 지금 자리는 가능한데, 이게 이제 조만간에 새 앨범을 어저께인가 새 앨범 BE 디플렉스 에디션 디지털 커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앨범을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빅히트는 지금에서부터는 이제 반등세를 좀 줄 수 있는 자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보니까 지금 지수 선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역시 신고점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죠. 1980년도서부터 해서 이어졌던 신고점이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 오늘도 갈 수도 있고 내일도 갈 수 있는 이 흐름인데, IT하고 제약주, 자동차, 철강주 업종의 대표주만 싹싹 움직여줘도 지수 607이 아니고 2700, 3000도 금방금방 갑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받고 밀리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거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줬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급등한 것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신고가 갱신에 대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강한 것도 있겠더라. 자,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왜 좋으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서 이제 반도체 그 황금 사이클, 호황기가 내년에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걸 예상을 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좀 미리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한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번에서도 또 사업 부분과 물적 부분을 해가지고 신설 회사인 하나 WLP, 하나 WLP라는 주식회사가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이라 그러는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니까 뭐 내년서부터 나오게 되는 흐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의 흐름들은 우상향으로 계속 열려있는 부분들이니까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실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짧게 보더라도 10,000원이 넘어가면 한 11,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서 조정시마다 공략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아남전자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아남전자. 자, 아남전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9월 21일 날 바닥에 있을 때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수익률이 40% 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 목표 가격을 3,000원 정도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직 목표 가격 달성은 되진 않았는데, 목표 가격 상향하겠습니다. 목표 가격 5,000원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놨죠. 왜 그러면 이 강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오랜만에 초강세, 초상승장, 강세장, 상승장이 찾아올 것 같아서 좀 종목들이 개념 없이 올라가거든요. 과거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도 이 바닥에 있는 아남전자는 일단 목표 가격 5,000원으로 둬도, 물론 5,000원 이하에서 4,000원 정도에서 팔아도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5,000원 정도로 보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슈는 이 종목은 정말 빈껍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호실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들은 얘 말고도 더 좋은 애들은 더 많으니까. 근데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9%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8%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79%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순이익이 0.0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인데 어쨌든 실적 호조의 이제 강세로 지금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고 삼성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만에다가 그 물품을 납품했다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슈로 움직인 것도 맞기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작전주 세력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안암전자는 지금처럼 시장이 강세장일 때에서 저런 이제 개별 잡주라 그러죠. 개별주도 저 가벼운 애들이 원래 저런 애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딱 패턴이 세력주 패턴인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쭉 끌고 가면 5,000원 정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대신에 지금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 종목은 아이큐어라는 종목인데요. 아이큐어는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주 쪽인데 이제 화장품 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백신 치료제 백신 수입 공급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백신에 대해서 이제 사업 추가를 하면서 그 미국 제약사, 미국 대형 제약사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뭐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나쁘질 않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아이큐어 같은 경우도 5만 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 그러면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떴기 때문에 지금에서 매수는 좀 무리죠.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매수는 무리고, 조정받을 때는 공략이 가능하시고, 목표 가격은 이미 저는 상회했다고 봅니다. 이미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좀 지지부진합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은 840선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0.8%가량 빠지면서 지금 840선에 겨우 좀 걸쳐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오늘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1,700억 원가량 지금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투자 물량 1,200억 원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다시 양시장에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여전히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조금씩 빠집니다. 2원 40전 내리면서 1,10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모더나 백신 아마 저녁부터 이제 모더나 백신 호재에 대해서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그 화이자 때보다는 그렇게 뭐 강하게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학습 효과가 되어 있고 조금 무뎌져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결과 발표한 거에 대해서 부풀림이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좀 학습 효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다소 그때보다는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뭐 심리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금일 관련주들로 일단 자금이 지금은 좀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뭐 엔투텍 같은 경우 소마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지금 상승을 많이 가고 있었는데 엔투텍은 제가 기존에서도 말씀드렸던 9월 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항상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화이자 관련주들은 좀 주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다. 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뭐 여행이나 항공, 그 증권 관련 업종들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따라다니시기보다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종목을 좀 준비하시는 거 좋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상 자금이 좀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 섹터로 갔다가 이 섹터로 갔다가 주도하는 섹터군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플 만큼 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테마주, 급등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비중을 상승을 할 때 조절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지지 라인, 상단 라인을 좀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로에 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61선은 잘 어제 지지를 해주고 오늘은 살짝 이상을 하는 모습인데, 아무리 못해도 이제 11선 정도는 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 상승할 여력이라기보다는 상승할 이유가, 재료가 굉장히 부재하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와도 다 부재합니다. 뭐 정권이 바뀐 그런 기대감, 뭐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 그저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부분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에서는 항상 경계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살펴볼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GH 신소재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오늘은 흔드는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자라고 제가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일단 오늘 흔드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흔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윗꼬리가 좀 긴 거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렇게 밑꼬리가 살짝 달아준다면 이렇게 하단으로 일단 8,000원짜리 어제 종가 정도를 회복하는지를 보고 기술적으로 한번 띄워놓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금 자리 어제 봉의 중간선만 터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고 밑꼬리 닿는지 확인하고 일단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창 솔루션입니다. 일단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수 가능합니다. 네,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 구간에 6,000원 구간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치고 꺾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5일선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눌린 구간 11선, 11선 구간 지지, 61선 위에 떠 있는지 확인하고 좀 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제가 10월 20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20% 제가 말씀드린 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리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눌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중간중간에 잘 하시면, 눌린 구간 지날 때마다 잘 하시면 수익은 짭짤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고, 일단 추후에는 좀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기술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 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항상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KSK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가는 좀 좋지 않았는데 일단 나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흔들고 상단으로 좀 쳐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늘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까 제가 GH 신소재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한번 흔들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엔투텍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 엔투텍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9월 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이제 80% 이상 상승하고 다시 지금 뭐 이 자리 구간으로 하면 100% 이상 달성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더나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확실히 화이자 때보다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싱글 접근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만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뭐 저런 거 관련해서 만약에 못 잡았다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다리면은 사실상 뭐 저야 이런 자리에서 좀 진입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바닥에서 그냥 깔아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런 종목들을 뭐 못 잡아서 아쉬우시다면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네, 너무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 재료를 쫓아가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 여행 관련주도 굉장히 강세인데요. 일단 여행주들 오늘 아침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를 제가 7,000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살짝 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7,080원인데 뭐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일단 상단 하단 좀 열려 있으니까 일단 7,000원짜리 여기 7,000원에서 7,080원 자리 사이에서 좀 진입하시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7,500원 단기적인 관점에서 7,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6,7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 확실하게 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 거듭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0.0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입니다. 8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물량을 좀 많이 덜어내고 있고 1,900억 원 가량의 물량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좀 받아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급등했었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김선인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장초반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다시 코스닥이 조금 회복을 하는데 코스닥이 장초반 안 좋고 지금 좀 안 좋은 게 뭐 시젠을 비롯해서 모더나 이슈 때문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시총 자체가 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관련주 하락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회복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터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 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급등을 좀 했는데 오늘은 두 종목은 약간은 좀 쉬는 느낌인데 반면에 현대차하고 뭐 기아차나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줘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고 SOL도 나쁘지 않은 모습 좀 나와주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덕에, 네, 현대기아차 이런 종목들 덕에. 그래서 우선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될 게 많이 잘 갔어요. 사상 최고가 흐름인데 제가 65,000원 이상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도달을 했어요, 어제. 근데 이제 다시 만약에 한 65,000원 밑으로 꺾여버릴 경우에는 단기 고점 자리예요. 단기 고점 자리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큰 조정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이 박스권 자리에서 흐름으로 본다면 현재 아무래도 65,000원짜리의 흐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밑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예요. 조정이니까 65,000원짜리는 조금 조심해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특히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95,000원짜리 강하게 뚫고 가면 1차 고점 자리라 그 다음부터 대응을 또 잘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연말까지 강력한 홀딩 의사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급등할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서 다시 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역시 굉장히 잘 갔어요. 하이닉스 추세 역시 보자면 2019년도 바닥부터 해가지고 요 라인이 잡혀요. 이 큰 바닥에서의 이런 바닥의 상승 흐름들이 있어요. 요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1차적으로 고점 대응을 한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나오잖아요. 이게 1차적인 고점에서 항상 맞고 떨어졌던 이런 자리들. 좀 더 타이트하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요 첫 자리, 요 끝자리,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자리가 한 95,000원 자리였다고. 그래서 95,000원을 계속 말씀드렸고, 만약에 슈팅이 더 나올 경우에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을 좀 맞춰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죠.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자, 이 그림 맞춰본다면 사실 이 자리 나왔었거든요. 거의 이 근처 자리가 고점 자리고, 그 다음 자리는 더 갈 수는 있겠죠. 가격적으로 보자면은 뭐 11만원 이상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첫 상단 자리 깨면서 95,0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95,000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조금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1차적인 차익 실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장기로 가져갈 거냐, 단기적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공주 가운데 잘 아시잖아요.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주가가 한 20%대 급등을 하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 정도밖에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한진칼이, 이게 정상이었는데, 한진칼이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산은에서 한 8천억 규모의 자금 얘기가 나오고, 이래저래 호재거리가 좀 많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사실 이제는 좀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부터는 확실히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매도 관점 대응하셔야 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진칼은 사실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죠.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또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그 M&A 관련해서 한진칼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인수자니까. 큰 거를. 그래서 대한항공도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너무 급등한 자리라서 더 이상의 상승보다는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밀렸습니다. 카미셀 급등했다 밀렸는데 저는 아까 이제 가족분들에게 혹여나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24,500원 이탈할 경우에는 꼭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카미셀 같은 경우는 말씀 좀 드려왔고요. 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AB프로바이오 30분 단위 거래인가요? 자, 바른손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 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소마젠인데, 소마젠 같은 경우가 주가가 현재 25%까지 급등을 합니다. 자, 소마젠이 이게 7월 달에 보여줬던, 상장을 보여줬던 최고가가, 뭐 최고가라기도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24,700원이에요. 근데 저기까지 갈 거란 기대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 구간대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나 모르니까 22,000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테니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올려친다면 충분히 뭐 상한가 흐름까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우선 어찌됐든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오늘 뭐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인데요. 한 번 더 잠길지 여부는 체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타미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명히 그 전에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오늘 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 종목을 정리 안 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 모더나 이슈로 올라갔는데 그전에도 같은 이슈로 해가지고 화이자 이슈 같이 나와서 잘 타고 갔잖아요. 더 이상 더 좋은 약이 뭐 나와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정리 꼭 하셔야 돼요.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또 못 파신 분들은 이건 정말 진짜 욕심이 과하신 분들이다. 주식을 하시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파미셀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 어차피 뭐 모더나나 뭐 백신 코로나 보고 매수하셨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이제 백신 나왔는데 마지막이지. 끝자락이지. 그래도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번은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번인 것 같아요. 잘 정리하시고 꼭 나와 주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요.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K케미칼 좀 볼게요. 자, SK케미칼이 2% 정도 현재 상승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이제 이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현재 아침 방송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률이 27% 정도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43만 원 이탈할 경우는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43만 원 이탈할 경우는. 이게 뭐 방송에서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2에서 3% 수익률 아니면은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5% 정도 수익이 나면 정리하시고 또 다른 종목 기다려 주세요라고 또 말씀 좀 드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통 아침 방송에서 대형주 추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큰 흐름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수익만 내셔도 아침 방송만 보고 따라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선 SK케미칼 정말 잘 봤고 또 오늘 또 이제 뭐 모더나 이슈도 그렇고 백신 이슈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이게 앞으로 더 잘 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또 급등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구간대에서 반등 나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저희 가족분들에게는 43만 원 이탈할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려서 이제 아무도 없는 종목이에요. 아침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살펴봐 드리자면 현대차 라인을 좀 볼게요. 자, 현대차가 오늘 2%대 상승을 합니다. 어제는 안 나왔는데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18만 원대 이상의 종가 형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의견 드렸고 이때도 떨어질 때 제가 요날 기억하십니까? 16만 원 완전 초반대에서 16만 1,000원이었나요? 이때 매수 사인을 드리기도 했어요. 정말 좋은 자리였고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앞으로의 이제 수소차 관련한 그런 포인트 그리고 워낙에 저평가,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완전히 내년부터는 또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회사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재부터는 새로운 트렌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아주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20만 원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20만 원까지 홀딩을 하시고 기아차는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기아차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뭐 현대모비스나 뭐 위아나 이런 종목은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철 같은 경우도 조정 나오면은 매수 가능하지만 아침 방송 여기서 29,0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잘 보유하시고 전자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장 천천히 회복 중이니까 오후장 기대하시고 한번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인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어제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상승 전환을 했고 코스닥도 낙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 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 그 매물 받아내면서 시장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대응해 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